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 장한나입니다. 역시 제 목소리 크네요. 네, 여러분들 잘 집중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 창조경제혁신센터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2018년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도 투자를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지금은 오히려 투자를 중심으로 하면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인천 지역에서 15년 정도 기업 지원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혁신센터로 2015년도에 이직을 한 이후에 기업 지원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기업체 분들이 기업 지원에 전념해야 되는데 매달 그 직원들 급여 결정하느라고 정말 사업에 전념을 못하고, 근데 인천 지역의 투자 생태계가 너무 열악했어요. 엔젤 클럽, 뭐 엑셀러레이터, 벤처 캐피털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와서 제가 가장 쉽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미추홀 엔젤 클럽을 설립을 했고요. 미추홀 엔젤 클럽을 설립을 해서 분기마다 투자 유치 사업 계획서 발표를 지속적으로 개최를 했더니 미추홀 엔젤 클럽 회원분들이 이제 저희 센터에 신뢰를 보여주셔서 혁신센터가 저희가 출자를 할 테니 좀 조합을 만들어서 투자를 좀 해보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 마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혁신센터도 투자를 하는 것을 KPI로 잡겠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 지역에서 2018년도 3월 달에 인천 지역 최초로 엑셀러레이터 등록을 하였고요. 당시에 저희 센터의 투자 재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는데 저희가 뭐 간접비 달랑 1,000만 원이 있었어요. 달랑 1,0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가지고 제가 미추홀 엔젤 클럽 회원분들 5분을 대상으로 출자자 모집을 해서 1억짜리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1억짜리 조합으로 오늘 발표를 할 예정인 단색에 투자를 하였고요. 또 그 이후에 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돈이 또 없는 거예요. 인천시 출연금 2월금이 한 5천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인천시에 사정을 해가지고 이것 좀 저희 투자금으로 좀 쓰게 해주세요. 이래서 2018년도에 1억짜리 조합 2개를 만들어서 2개 기업에 투자를 했고요. 또 그 사이에 저희 미추홀 엔젤 클럽 회원분들도 기업에 투자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나름 이제 투자 기관으로 발돋움하고자 팁스 도전도 2번 했는데요. 처음에는 너무 준비가 안 되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공공이라는 이유로 탈락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투자를 또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 재원을 어떻게나 모아야 되거든요. 2019년도에 이제 인천시에 시장님이 새로 바뀌시고 마침 저희 센터장님과 제가 연을 맺은 이남주 팀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남주 팀장님이 그 펀드를 만드시고 싶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남주 팀장님한테 제안을 해서 당시에 추경으로 예산 18억 원을 확보를 해서요. 그 추경으로 예산 18억 원 확보한 것 중에 8억 원은 뭐 출자로 쓰고 저희가 이제 2019년도 엔젤 모펀드 선정 50억짜리 이게 이제 결성을 하면서 저희 센터가 본격적으로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는데요. 50억짜리 결성도 이제 우여곡절이 있는 게 50억 중에서 10억 원만 인천시에서 받아온 거고 30억 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엔젤 모펀드에 제안을 해서 당시에 이제 21개 투자기관이 신청을 해서 6개가 선정이 되는데 저희 센터가 이제 당당하게 선정이 되었고요. 또 10억 원은 제가 이제 그 외부 민간 출자자분들 기업인들을 한 5억 원 정도 모집을 했고 또 개인 출자자한테 5억 원 정도 모집을 해서 50억 원의 이제 투자 재원이 드디어 투자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50억 원이 결성이 되었고요. 이제 요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투자 사업을 본격적으로 했죠.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인천시의 신뢰를 얻게 되었고 저희가 50억 원 가지고 인천 지역에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인천 지역에 벤처 캐피탈도 없고 또 서울 경기권에 있는 투자 기관들은
인천에 별로 관심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인천시에 돈이 문제입니다. 돈이 있으면 투자 기관도 모여들고 우수한 기업들도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 연간 10억, 20억 원 재원 가지고는 인천 투자 생태계가 활성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좀 규모의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제안을 해서 전격적으로 4년 동안 600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되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가 이제 예비 창업자 지원부터 기업 성장 과정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이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융자를 받거나 그리고 지원 자금을 받거나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유니콘 육성을 위해서는 투자가 꼭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큐베이팅과 엑셀러레이팅 단계에서 투자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투자하는 거는 창업 초기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50억 조합에 10억 원의 민간 출자금을 모은 것도 있지만 또 그 10억짜리 조합을 또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또 7억 원의 민간 자금을 출자자를 이제 외부에서 모집을 했죠. 그 과정에서 저희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공공기관이 민간이 하기도 어려운 투자 업무를 과연 공공이 잘 할 수 있어? 이런 질문도 많이 있었고 또 투자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 주무부처인 중기부나 저희 주무과에서는 이제 투자 재원을 줄 생각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억도 저희 삼촌 부서인 저희 주무과가 아닙니다. 인천시 삼촌 부서인 산업진흥과 추경을 통해서 받아왔었고요. 또 이제 외부에서 제가 이제 출자자 모집을 할 때 민간도 어려운 투자 기업 발굴, 민간도 어려운 출자자 모집을 도대체 투자 경험도 없는 혁신센터라는 곳에서 어떻게 이거를 하려고 하느냐. 아니다. 저희는 오히려 공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신 재원을 아주 투명하고 성실하게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저는 공공이기 때문에 인천 지역의 중견기업이라든지 외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업 지원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검증이 된 스타트업을 발굴을 해서 투자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이기 때문에 지피로서의 성과 의무를 아주 잘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오히려 단점으로 질문이 오던 거를 저희는 오히려 공공이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공공적인 투자가 어렵지만 저희는 오히려 공공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이제 2년 동안 투자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처럼 공공기관으로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기관들이 오히려 많지 않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2년 정도 투자 업무를 하니까 외부에서 추천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기업 추천 의뢰도 많이 들어오고요. 제가 이제 60억짜리 조합 출자자 모집을 할 때는 제가 찾아가서 저희 조합에 출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입장이었으면 지금은 오히려 혁신센터 조합 더 안 만드나요? 제가 출자 좀 하고 싶은데 조합 만드실 계획 없나요? 오히려 이제 외부에서 저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또 투자 기업도 우수한 투자 기업들을 외부에서 저희한테 여러분들 스타트업이 창업할 때도 처음에는 굉장히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영업도 많이 떼야 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느 시점 한 3년, 5년이 되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고객이 찾아오는 구조가 되잖아요. 저희 센터도 공공으로서 처음에 투자를 시작할 때는 정말 밤 12시고 주말이고 출자자가 있는 곳은 제가 이제 출자 받으려고 결혼식장에도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홍보가 이미 된 거예요. 홍보가 이미 많이 돼서 우수한 투자 기업 추천도 많이 들어오고 뭐 엑셀러레이터 벤처 캐피탈에서 본인들이 투자했는데 동반으로 투자하자 아니면 후속으로 좀 투자를 해달라 오히려 의뢰도 들어오고 그리고 출자를 희망하시는 기업이나 개인분들도 오히려 저희 센터에 먼저 출자하고 싶다고 문의 주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센터가 이제 여기 이제 참석하신 엑셀러레이터나
벤처 캐피탈 분들이 꼭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저희가 인천시에서 100억 원의 예산을 받았고요. 내년에 150억, 내후년 150억, 그리고 200억, 4년 동안 600억 원의 투자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인천시 본 예산이 아니고 인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4년 동안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5% 정도는 직접 저희가 조합을 결성을 해서 창업 초기 기업, 아직 검증되지 않은 창업 초기 기업에는 민간에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가 직접, 창업 초기 기업은 저희 센터가 직접 조합을 만들어서 직접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4년간 단계별로 이렇게 펀드에 출자를 할 거예요. 엑셀러레이터나 벤처 캐피탈이 만드는 펀드에 저희 센터가 출자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능력 있는 엑셀러레이터와 벤처 캐피탈과 네트워크를 확장해 가고 있으니까 저희 센터 출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저희 센터에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내년 계획은 올해 연말에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의 미리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의미가 깊은 게 인천혁신모펀드, 인천시에서 준 예산, 그 예산만 가지고 출자를 하지 않고 인천 지역의 비전기업협회, 비전기업협회는 이미 인천혁신모펀드의 출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 IP경영인 연합회, 또 제가 며칠 전에 만나고 왔는데 출자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고요. 이렇게 인천 지역의 성공한 기업인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협회 같은 공공단체들을 대상으로 또 인천혁신모펀드에 영업을 해서 인천혁신모펀드에 그런 인천 지역 기업인들의 모임으로 구성된 협회 단체에서 저희 혁신모펀드에 출자를 해서 그분들이 인천 지역의 스타트업 육성하는 데 동참을 해주시기로 하셨고, 저희가 이제 그런 바람을 계속적으로 불 수 있게끔 저희 센터가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분들 저희 센터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 경기권에 있는 투자기관들한테 큰 소리를 치는 이유가 투자기업, 인천 지역 투자기업 발굴하는 거 저희 센터가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를 믿고 인천시 출자 펀드를 받아가세요. 저희가 분기별로 투자 유치 설명회 개최를 하는데 저희가 올해 4월 달에 처음 했는데 한 70분이 온라인으로 직접 미팅 접속을 해주셨고요. 저희 아까 여기 사회본 저희 김태은 팀장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을 해서 인천 지역에서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을 투자기관들이 항상 상시로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저희는 바이오, 드론, 헬스케어, 게임, 기술 창업 기업이면 가리지 않고 모두 투자를 합니다. 전문성이 없는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가를 활용을 해서 검증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투자한 기업들이 그래도 후속 투자도 받아서 잘 성장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스타트업 기회의 땅입니다. 여러분 관심을 많이 보여주세요. 스타트업 파크 1호 스타트업 파크가 오픈이 되었고요. 창업마을 드림촌,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 환경벤처센터 등 우수한 스타트업들이 있는 인천 관심 많이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인천 혁신투자의 산증인 장하나 실장님 정말 대단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앞서 실장님께서 소개하셨던 것처럼 인천 창조경제센터는 지역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빅웨이브라는 브랜드를 런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21일 날도 여러분들 나가다 보시면은 7월 20일 날 두 번째 빅웨이브가 진행이 됩니다. 우수한 스타트업들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센터가 직접 투자한 스타트업인 단색 박영호 이사님을 모시고 공공투자를 시작으로 민간 후속 투자까지 받게 되어 성장한 사례를 통해 왜 스타트업이 과연
공공투자를 받아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일상의 여성들에게 속옷 그 이상의 가치를 주고자 하는 단색의 박영호 이사입니다. 저희 단색 자체는 저희 황태훈 대표님과 황서연 이사 자체가 일상에서의 느꼈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만드는 스타트업이었고요. 그 일상 중에 가장 첫 번째는 황서연 이사와 황태훈 대표님은 자매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아무래도 피부가 좀 예민하다 보니까 생리대를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회용 일회용이 아닌 이제 일회용 생리대 대체적으로 면생리대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면생리대에서의 문제점이 좀 기능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부분이 이제 생리 팬티라 해서 팬티 자체가 생리혈을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이 제품을 처음으로 기획하고서 만들게 되었을 때부터 시제품까지 만들었을 때 저희가 2018년도 첫 출시를 해서 매출이 1차 년도에 10억 정도 나오긴 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생산을 했고 자체적으로 판매를 했지만 하지만 그 이상을 올라가기 위해서의 문제점은 후속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원단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었고 마케팅 비용 그리고 인력을 추가적으로 필요로 했었지만 쉽사리 좀 투자가 진행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스타트업 투자 쪽에서 제조업이 투자를 받기라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2018년도 저희가 장한나 실장님을 인천 IP 지식재산권 관련 포럼에서 처음 미팅을 하게 되었고요. 그 미팅을 통해 가지고 장한나 실장님께 이제 투자 IR을 했었고 그로부터 한 3개월 내에 리드 투자를 해주시면서 후속 투자가 좀 가능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투자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투자를 진행하셨을 때 좀 어려운 부분이 리드 투자자를 찾는 게 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투자를 진행할 때 리드 투자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후속으로 라운드에 같이 참여하시려는 투자자분들이 생길 수가 있지만 리드 투자자가 생기기 전까지는 어디 회사에서 리드 투자를 하는지 혹시 어느 투자사가 먼저 한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지를 많이 물어봤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리드 투자를 하게 되면서 그 뒤로 총 현재까지 24억 원의 투자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그 당시 2019년도 1월에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투자를 하면서 포스코 그리고 IBK, MP프틴에서 총 5억 원의 투자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총 19억 원의 투자가 후속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포스코 기술 투자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팁스까지도 현재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장한나 실장님을 만나면서 지속적으로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여성에 있어서의 일상에서 문제점이 무엇이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많이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도 남성이다 보니까 여성의 이런 문제점을 알 수가 없었는데요. 저희 대표님과 단색이라는 사업체를 스타트업을 하게 되면서 알아본 결과로 여성은 20세기 동안 일회용품이 여성의 생리와 관련된 일회용품은 단 3번밖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지금 현재까지도 아마 대중들에게 많이 판매되고 있는 일회용 생리대 같은 경우는 항상 1년에 한두 번씩 화학물질이 발견된다거나 라돈 이슈 그 외에 건강적인 이슈가 항상 나오고 있고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비싼 생리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요즘은 환경적인 문제까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분을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일회용 생리대 대체용품조차도 뭐 독성 쇼크라든지 아니면 기능적인 부분들이 좀 미흡해서 여성분들에게 많이 다가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6년도 처음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했었고 2017년도 12월에 법인을 하면서 국내 최초로 그날에 입을 수 있는 샘방지 언더웨어 컴포트웨어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발로 통해 가지고 건강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성들에게 있었던 불편함을 해소해 주고자 하였고요. 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도 32회의 제품 리뉴얼 그리고 14회의 원단을 교체하고 있고 현재 누적으로는 한 16만 장 정도를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희는 일반적인 커머스 업체처럼 마케팅에만 집중을 하기보다는 제품에 많이 집중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런 R&D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아무래도 아마 여기 계신 스타트업 관계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초기 스타트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제품도 개발을 해야 되고 시제품도 만들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인력도 뽑아야 되는데 타사와의 차별성을 주기 위해서 제품 R&D까지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역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은 저희 내부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대학 산학협력단과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 기술 이전을 받거나 공동 연구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저희 논센 팬티 현재 그리고 컴포테어라고 할 수 있는 생리 팬티 같은 경우는 국내 타사 브랜드보다 가장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해외 브랜드에 비해서도 높은 기능성, 건조 속도, 흡수 속도, 항균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가지고 2019년도 1월에 투자 이후에 바로 5개월 만에 프리 A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때도 서울산업진흥원이랑 공공투자를 통해 가지고 투자가 완료되었으며 작년 12월에는 이때도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소개를 해주셨던 YG 플래닛 컴퍼니와 SI 투자를 진행하면서 현재 올해 2021년도 좀 드라마틱한 매출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2020년 1분기에 19년도 1분기에 투자를 받았을 때는 1분기 매출이 한 3억대를 유지하고 있을 때였고 투자 이후부터 6억에서 7억 사이를 이제 분기 매출을 달성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브릿지 투자를 만료하면서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10억 매출을 하고 있고 지금 2분기 같은 경우는 19억을 예상하고 있고 이 19억 중에서도 6월달 매출이 한 9억 원에서 9억 5천 사이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투자를 받으면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선은 작년 말에 받았던 SI 투자를 통해 가지고 마케팅적인 부분, 브랜딩적인 부분, 그리고 제품에 관해서 모든 것들을 좀 리뉴얼하게 되면서 현재 좀 드라마틱한 매출을 좀 달성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달성을 하면서 현재 SI 투자를 해주셨던 YG 플래닛과 그리고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 담당자분들과 지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분석하면서 나오고 있는 방향성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성은 생리 쪽의 시장보다는 속옷 쪽의 시장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분들이 이야기해 주신 것들이 저희를 생리대라고 생각하고 있는 생리대라고 생각하지 않고 생리 팬티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속옷에 더 적합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성도 현재 글로벌적인 추세도 속옷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그 속옷 시장 내에서도 여성의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브라의 속옷 시장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반면에 미국에서 탑5에 속하는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들이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속옷 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러면서 여성 속옷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반대로 국내에서 탑5를 선정하고 있는 업체의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영업 손실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의 지금 전체적인 트렌드는 바디 파저티브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이전처럼 남성들에게 아니면 이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 몸을 보여주고 싶은 몸매를 보여주고 싶은 속옷이 아니라 몸에 잘 맞고 내 몸을 위한 속옷이라는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편안하고 건강한 그리고 기존의 속옷에서는 들어가지 않았던 기능이 들어가 있는 속옷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을 때 모든 제품, 발주, 그리고 생산, 그리고 마케팅, 배송까지 모두 저희 내부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D2C 판매를 하면서 계속해서 영업이익의 효율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첫 번째 제품 같은 컴포테어 같은 경우는 여성의 그날 생리 시기에 뭔가의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개발된 제품이고요. 두 번째 쉐이프 리페어 같은 경우는 기존의 여성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기존의 속옷들은 와이어가 있거나 후크가 있는 속옷들이 대부분이었다면은 그런 후크나 와이어 없이 무봉제 속옷으로 만들 때 타사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원단의 특징을 주어가지고 이런 무봉제 속옷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주니어 브라 같은 경우는 월 판매량이 3만 장 이상 되고 있고요. 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아마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니어 브라라고 했을 때는 면 소재 아니면 뱀부 소재로 되어 있는 소재들이 많았다면은 이 역시 아쿠아엑스랑 라이크라는 소재를 혼용해서 신축성이랑 통기성을 늘린 제품을 만들어서 현재 월 6월달 현재 판매량은 한 3만 2천 장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8월달은 5만 장으로 좀 생산량을 늘리면서 판매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제품을 계속 출시하면서 판매량이 늘고 매출이 오르는 가장 큰 첫 번째는 현재 대기업들과 다르게 국내 생산을 좀 고집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해외 생산을 했을 때 좋은 점은 원가를 많이 다운시킬 수 있겠지만 반대로 제품을 소싱하는데 3개월 이상이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마케팅이나 판매 자체를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해외 생산했을 때 3개월 뒤에 입고가 된다고 했을 때는 품절 이슈나 제품을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국내 생산을 하고 있고, 국내 생산을 하지만 해외 원가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더 낮게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타사와 다르게 제품에 많이 좀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타사의 경우에는 마케팅적으로 그리고 모델을 누굴 쓰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집중하고 있겠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대학교 숙명여대 아니면 인천대와 통해서 기술 이전을 받거나 공동 연구를 통해서 계속 섬유 쪽이나 재봉 기술 관련해서 계속 협약을 하고 있고, 카트리나 아니면 코티티 쪽에 의뢰를 해가지고 성능에 대한 인증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했을 때는 작년에 저희가 매출이 한 35억에 2억 8천 정도의 영업 손실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저희가 매출보다는 손실에 좀 큰 의미를 뒀던 게, 많은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었지만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해외 생산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필리핀 현지 공장이 이동금지령 때문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제품을 생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저희가 YG 플랜이 아니면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 담당자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한 결과 국내 생산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국내 생산 내에서도 일반적으로 속옷을 판매하거나 의류를 판매하는 업체들은 프로모션이라는 업체를 껴가지고 그 프로모션 업체에서 원단 발주, 원단 재단 그리고 공장 같은 것들을 다 컨트롤 해주는데, 이때의 이점은 이쪽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제품까지 다 만들어준다는 이점이 있지만, 문제는 원가가 많이 올라가고 제품을 리뉴얼하거나 개발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2020년 하반기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원단 발주 그리고 원단 재단, 공장 OEM을 모두 컨트롤하면서 재봉이나 아니면 무봉제 모든 공장들을 저희 직접 컨트롤하면서 현재 원가를 해외 생산보다 10%에서 15% 이상 다운시켰고요. 저희 발주 기간은 보통 21일에서 25일 사이로 발주를 넣고 2, 3주 내에 저희 물류센터로 입고가 돼서 판매가 되는 데는 한 달 30일 이내에 좀 판매가 돼서 다시 입고가 되는 시스템으로 되고 있다 보니까 거의 신선식품처럼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작년에 35억 정도의 영업 매출을 냈지만 영업 손실을 2억 8천 정도 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반기의 작년 매출의 85%, 90%를 달성하였고요. 지금 6월 매출이 9억 5천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 올해 하반기까지 했을 때는 12월 달까지는 100억 원의 매출을 좀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투자를 먼저 받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아니면 현재 스타트업을 하시면서 시드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초기에 투자를 받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같이 제조업이나 아니면은 커머스 제품으로 해가지고 커머스 기업이라 스타트업이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공공 투자를 통해 가지고 미리 좀 초기 자금을 확보하고 성장하시는 거에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